시카고 인근 부유한 도시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중 6명을 살해하고 30명에게 총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21살의 백인 래퍼는 유튜브에 자신의 범행 계획을 암시하는 듯한 비디오 등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량 총격 사건이 전통이 됐다. 사건 현장인 일리노이 주지사의 말로 이번 사건은 올 들어 309번째 대량 살상 사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딸이 총기 폭력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 레이건과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썼습니다. 미국의 총체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지도자라면서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한 밀 럼니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의 어피니언이 잡지 애틀란틱에 실렸습니다. 홀세일 가솔린 선물 가격이 내려갑니다. 일반 가솔린 값이 조금 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는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고 러시아에 구금된 WNBA 스타 브리트니 그리너는 자신과 구금된 다른 미국인을 도와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법이 보장해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문이 넓어졌지만 정치 문화의 고착성과 편견 때문에 임기 시작 전부터 장애에 부딪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미국의 모든 뉴스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의 하일랜드 파크라는 곳에서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친 총격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하일랜드 파크라는 일리노이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하일랜드 파크이 아니라요. 그 지역은 시카고에서 좀 자동차 타고 가면 한 30분 정도 가면 되는 25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말하자면 부촌인 거죠. 부촌 하면은 범죄율이 낮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6명이나 숨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태인 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놀라워했고,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 주변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어제 그 같은 사건이 일찌감치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하일랜드 파크이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 동네도 안전하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고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총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포심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치인들의 행보도 그렇고 연방 대법원도 그렇고 해서 오늘 이 첫 번째 뉴스 마지막 부분에는 뉴욕타임스에 실린 로널드 레이건의 딸의 기고문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격 사건으로 다치고 숨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총격 사건으로 다치고 숨지고 한 그런 사람들의 나이가 8살에서 85살 사이인데 적어도 4명은 퍼레이드 구경하러 가 있던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76세 분이 숨졌는데 가족들을 보러 멕시코에서 오셨고 가끔 미국을 방문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이 미국에 있는 가족을 보기 위해서 미국을 자주 방문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분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총을 3발을 맞고 현장에서 숨지셨고 가족들이 쭉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인데 말하자면 어떤 할아버지의 손녀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시카고 그쪽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인터뷰한 것 보니까 할아버지를 총이 울리고 총성이 퍼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불꽃놀이인지 뭔지 사람들이 몰라 하고 있을 때 본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막으려다가 아버지도 총상을 입었고 또 이 본인의 보이프렌드도 등에 총을 맞아서 할아버지는 현장에서 숨지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치료를 받으셨고 그 보이프렌드는 지금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어제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함께 바베큐하고 하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인터넷 온라인으로 그 할아버지 장례비를 마련하는 그 고펀드 그 어카운트를 오픈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독립기념일이라는 휴일을 맞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놀이터에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고요. 어제 그 당시에는 한인타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큰 퍼레이드가 있으면 뭐 정치인들도 오고 하잖아요. 한국과 미국에.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시카고 인근의 그 하일랜드 파크였기 때문에 일리노이 주의 정치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용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이 용의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숨지고 다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총이 대단한 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스토어의 옥상에 올라가서 총을 쐈고 22살이라고도 하고 21살이라고도 하는데 뭐 큰 차이 없고요. Awake the Rapper라는 이름의 그 랩 노래도 불렀고 뭐 열 몇 살 때부터 노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꼭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매체에도 올렸던 지금은 내려졌습니다. 그런 그 동영상을 보면은 어떤 곳은 학교 아닌데 뭐 자신은 헬멧을 쓰고 딱 그 뭐죠? 이 총알이 아래로 내려가는 칠판도 있고 합니다. 교실입니다. 총알이 내려간다던가. 그리고 뭐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총격 사건과 연관된 그런 것들.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현실에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그 노래를 했고요. 뭐 소리 지르고 싶어. 나는 나의 영혼을 전화기와 휴대폰에 팔았어.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내 행동은 용감할 것이고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행동해야지 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점점 지금까지 대량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뭐 10대 후반부터 20대 뭐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저질렀고 이번에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경찰은 아직까지는 용의자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심 인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A person of interest. 그렇지만 이제 경찰과 사건이 일어나고 8시간 동안이나 경찰이 찾았습니다. 그가 탔던 자동차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일랜드 파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하일랜드 파크에서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식당을 운영을 했고 어떤 매체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하고 어떤 매체는 식당이라고 하는데 아마 섞인 그런 종류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하일랜드 파크 시장 선거에도 이 아버지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청년이고 뭐 자동차 번호판도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추적을 해서 한 사건 현장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8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지원할 수 있는 한 다 하겠다. 그리고 뭐 일리노이 주지사 민주당이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아니 미국이 이제 대량 살상이 전통이 돼버렸어 라고 회환과 통탄의 말들도 하지만 뭐 연방 대법원에서도 총기를 길에 컨실드 총을 뉴욕시 같은 데서도 그냥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판결을 한 때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가? 우리 집도 총을 뭐 쓰지는 않더라도 사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총기와 총기 사건에 관한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고요. 어제 일리노이의 이 하일랜드 파크뿐만이 아니라 텍사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숨지고 경관들과 이웃이 다치고 그리고 뉴욕에서도 뉴욕시티에서만 13명이 뭐 총상을 입고 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일리노이주 하일랜드 파크의 총격 사건이 올해 들어서 대량 살상 총격 사건으로 309번째입니다. 어제가 247번째 미국 독립기념일 생일이었잖아요. 올해 지금 365일 가운데 반 왔습니다. 그런데 309번째 대량살상. 대량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자는 빼고 범인이나 용의자는 빼고 4명 이상이 숨진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에 로널드 레이건 그 전 대통령의
딸이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 기고문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고문 자신도 그 페리 데이비스요, 레이건과 낸시 레이건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딸, 요즘 뭐 저널리스트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총에 맞았던 사람이잖아요. 총에 맞고 나서 그 대통령이 처음에는 총기 규제 강화할 것이냐 했을 때 노라고 했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그러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죠. 총격 사건을 당한 아버지와 우리 가족, 내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해결점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많은 미국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이 기고문에서 좀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미국의 상황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기고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기 폭력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 로널드 레이건과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는가. 41년 전 좀 가랑비 비슷한 그런 이슬비가 내리는 워싱턴 DC. 어느 날 자켓 속에 총을 숨긴 청년이 4사람을 총 위에 쐈습니다. 그 총을 쏘는 현장에는 대통령이 있었던 현장이기 때문에 굿맨, 총을 가진 굿맨들도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삶이 이렇게 총에 노출되기 오래전 41년 전의 일이고 반자동 무기가 보편화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4명의 남성이 단 몇 초 만에 총에 맞았습니다. 당시 존 힌클리가 아주 뭐 파편 같은 거 딱 이렇게 쪼개져서 나가는 많은 사람을 그 쏘게 하는, 지금이야 뭐 자동총으로 쏘지만 반자동총으로 쏘지만 그런 것이었었고, 믿을 수 없는 정도로 빠른 순간에 굿맨들 위드 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어도 막지 못했던 거죠. 그중 하나는 제임스 브래디의 머리를 정말 산산조각 냈었고, 그 브래디라는 당시의 백악관의 대변인은 그 이후에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총기법이 브래디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힌클리가 사용한 그 총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나는 총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감춰진 그 컨실드된 총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뭐 AR-15 같은 총으로 바뀌어서 그로서리 스토어, 학교, 교회 이렇게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어디서나 정말 몇 분 만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우도 있죠.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점점 더 두렵지 무뎌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요. 최근에 연방 대법원이 미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이 컨실드 총을 숨겨서 존 힌클리가 했던 것처럼 할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 자신은 그 얼어붙은 것과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보통 이제 총기 사건을 일으키는 범인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무슨 배낭을 메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배낭을 맨 그런 차림을 보는 그런 차림의 남자, 아주 더운데 무겁고 두꺼운 자켓을 입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거의 눈치도 채지 못하는데 갑자기 총을 겨누고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존 힌클리처럼.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1965년부터 89년까지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의 말을 얘기를 합니다. 국민을 두렵게 하면은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했다는 얘기인데, 그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 독재들이 하는 건데, 지금 민주국가인 미국에서 누군가가 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두려움에 빠졌다.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했잖아요. 이번에 지금 person of interest라는 이 청년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두려워하는 나라. 그 공포가 더 이상 독재 정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국가인 미국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그 교훈과 교육 같은 거라잖아요. 부모님들이. 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르쳐 준 것은 이 딸에게 아버지 로널드 레이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이제 서부국 한창 있었던 뭐 존 웨인 뭐 성향 아시잖아요. 존 웨인 뭐 이런 그 1950년대에 자랐는데, 남자들은 그때 뭐 총을 갖고 있었고 누군가는 항상 총에 맞고
막 총상에 시달리고 우리 지금 로널드 레이건의 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딱 이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딸에게 하면서 만약에 이제 텔레비전 같은 거 보고 하면은요, 저 남자가 딱 이제 어깨에 총을 맞았잖아요. 저 위치에서 저 정도에서 총을 맞으면 팔 하나는 날아가겠는데 허벅지에 맞았군. 그랬으면 절뚝거리지는 않을 거야. 피는 많이 흘리겠는 걸. 그래서 본인이 대퇴동맥이라는 말을 아주 어렸을 때 어린 아이가 알지 않아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나이에 이 총격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교훈으로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 로널드 레이건은 본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총을 갖고 다닌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하기 전에 대통령을 하기 전에 미국 그 영화배우 협회의 회장이었었죠. 그 당시에는 하도 뭐 공산주의 뭐 그런 강경한 그런 이념적인 것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뭐 노조 뭐 이런 것들도 아무튼 막 그 뭐라고 할까요? 노동쟁의의 시대라고 할까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회장으로 있으니까 너의 얼굴에 그 산을 뿌려버리고 말면 영화배우의 그 잘생긴 영화배우 얼굴에 산을 뿌려버리고 말면은 인생의 자산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은 아버지의 자동차 타이어가 그야말로 펑크난 적도 있었고 해서 아버지가 그 총을 그 가지고 다녔고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다고도 딸에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총을 가지고 다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안전했다라는 느낌도 갖지 못했다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총을 갖고 있으면서도 두려움 속에서 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존 행클리가 아버지를 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우리는 그때 로널드 레이건이 얼마나 유머러스했는가 용감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것만을 알고 있지만 연출이죠. 정치인 주변에는 항상 연출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못 보신 게 있습니다 하고 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병원으로 실려가실 때 그리고 병원으로 내서 퇴원할 때 엄마와 제가 아버지를 에스코트했는데 병원에 계실 때 국민은 항상 뭐 자신감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그런 아버지 대통령을 봤지만 여러분께서 못 보신 것은 병실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땠는가. 병실에서 총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경호원이 철통같이 지켰겠어요. 그런데도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방탄조끼를 입히고 정말 그 조심스럽게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가 있는 몸에도 방탄조끼를 입히고 무슨 뭐 묻고 하는 그런 경호원들의 모습은 국민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에게 물어봤답니다. 딸이. 아버지 이제는 총기 규제를 좀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노! 그런 거 총기 규제한다고 총격 사건 막지 못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1991년도에 생각을 바꿨답니다. 바로 이 신문, 오늘 딸이 기고문을 쓴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써서 이 정도 총기 폭력이 일어나면 이건 안 된다 하면서 브래디 법안을 지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총기 규제에 관한 것이 나오기는 한 것이고 아버지가 본인이 그 뭐 총기 그 권한 뭐 이런 것들 공화당이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양보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 레이건은 교회에 거의 나가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교회에 나가면 누군가 본인을 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교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이 딸은 한 6년 반 동안 어떤 그 봉사단체 알츠하이머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2번씩 했는데 본인도 어느 순간 멈췄답니다.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 누군가가 위협을 했고 그 위협이 어떤 경우는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연방수사국에게 알렸어야지 됐고 그러면 본인이 가는 곳은 스케줄이 알려져 있고 공적인 스케줄이고 다른 사람까지 나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 때, 나 때까지 총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 한 번 이런 것을 겪은 사람은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텍사스 유발디 초등학교에서 또 버팔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어제
시카고 인근 하일랜드 파크에서 일어난 이 같은 그 총격 사건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을 잃은 그런 사람들은 삶이 영원히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아이 학교 보내는데 안전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항상 경계하고 남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배낭을 메고 있는 사람이 손을 그 배낭 안에 집어넣으면 이거 뭐지? 총격 사건이 미국에서 점점 흔해지면서 모든 사람이 총격 사건에 직접 휘말리지 않았더라도 그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들이 조국에 대해서 조국의 대담함 같은 것에 아주 그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낀다던가 그 자유에 대한 그 확신을 느끼고 그리고 안전한 그 삶을 국민이 살도록 정부가 분명하게 이건 보장해 준다. 이럴 때 번성하는데 지금 미국은 어떤가? 이 미국의 총기와 관련된 현상을 공포의 어두운 물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포의 어두운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Dark water of fear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공포의 어두운 물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아니 왜 소수의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우리가 익사하기를 원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뭐 원더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는 건지 아직 그 본인도 확답을 못 얻고 방법도 없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사를 건 그런 그 헤엄을 치고 있다. 미국은. 이게 바로 로널드 레이건 그 전 대통령의 딸이 오늘 뉴욕타임즈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페리 데이비스가 보낸 기고문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가 늘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많은 이슈와 논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많은 스토리와 논쟁과 이슈들을 쉬운 말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가야지 되는가 하는 그 본인의 입장을 밋 romney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 애틀란틱에 기고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잠시 뒤에 그 기고문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많은 것을 그 부정한다, 디나이한다, 뭐 이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그냥 단순히 무시하고 있다 하는 글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어떠세요? 오렌지 카운티에 갔더니 저희 가족이 뭐 집에 그 물 요즘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조 잔디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 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밋 romney 공화당 그 연방 상원 의원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부 지역에서 저수지, 호수가 마르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우리는 잔디에 물을 주고 골프장도 정말 푹푹 젖을 때까지 물 주고 또 물을 많이 먹는 그런 그 농작물들을 재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국가의 빚이 늘어나도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더 많은 지출을 해야지 돼.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어디에 만년설이 높고 어제 그제 뉴스에 나왔었죠. 기록적인 기온이 전용 뉴스가 돼도 우리는 프리어스 뭐 사고 그리고 뭐 아마존에서 내가 뭐 물건 샀었을 때 박스 많이 오잖아요. 저도 정말 박스 많이 와요. 주말이면 그거 정리하는 게 정말 일인데 그런데 그거 정리 잘하면 재활용하고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TV 매체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 영상을 연이어 보여주면 보기 싫어 하고는 그냥 채널을 바꿔버리고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무슨 잠재적으로 이 같은 앞서 얘기한 생활적인 것부터 이민까지 여러 가지 위협을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데 무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합니다. 좌파는 기후변화와 정치 체계에 대해서 우파 때문에
미국이 아주 지금 망쳐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파는 좌파 때문에 불법 이민 그리고 아직 빚이 점점 늘어나는데 무슨 뭐 사회보장제도를 더 하라고?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측에서 모두 이런 그 현실에 대한 어떠한 그 좀 합리적인 대응책을 무시하면서 부정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바만 믿으려고 하는 그 같은 강력한 충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이 밋 롬니 연방상원의원은 본인을 포함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냥 믿고 싶어하는 바를 믿으려는 강한 그 충동을 느끼는 것을 자주 그 목격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 같은 거, 아이고 뭐 시간이 지나면 가뭄이 사라지겠지, 뭐 천년 만년 가뭄이 있겠어? 뭐 사이클이지, 사이클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떠한 그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빚은 갚아지게 되는 거야.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 또 하나는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조작일 뿐이지. 관광객들이라고 하는 공화당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정적이고 전형적인 예는 도널드 트럼프의 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바이든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아마도 슬롯 머신에 돈을 넣으면서 내가 그 돈을 그 딸이라는 그 망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기고 싶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고 믿고 나중에는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겼다고도 믿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같은 좋게 말해서 희망적인 사고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생각하는 이런 것은 왜 더 강해지는가? 궤변자들 가운데서도요, 말을 잘하는 궤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진실을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궤변으로 잘 엮는다니까는요. 그런 그 편견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케이블 뉴스에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것을 보다 보면은 헨리 루이스 맨켄이라는 그 사람의 그 관찰이 생각이 나는데, 니체를 그 추종했었던, 뭐 이 사람 아무래도 동부 사람이니까 볼티모어 태생의 저널리스트, 그리고 뭐 풍자가 뭐 이런 사람이요. 그 루이스 맨켄이, H.L. 맨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복잡한 문제에는 명확하고 단순하며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쭉 이제 이걸 이끌어가서 그런 아주 잘못된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그 말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국가 전체가 심각한 도전에 실패하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밋 롬니 얘기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사실 미국은 너무 장밋빛 속에서 좀 관대한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안경을 장밋빛 색깔을 쓰고 세상을 봐서 제한된 그런 그 결과를 갖게 됐는데, 기후는 안정적이야? 아니죠. 우리 경제는 경쟁자들을 조금 무슨 감히 슈퍼파워 미국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겠어? 라고 했고, 그리고 군사력은 미국을 유일한 슈퍼파워 초강대국으로 만들었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할 것과 같은 그런 장밋빛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오늘날 모든 게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외적으로 지금 딱 그 이 앞에 와 있는 위협을 무시한다면, 계속 무시한다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겪을 것입니다. 여기서 2류 3류 국가가 된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을 암시를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위기 상황이 오면은 뭔가를 해결을 했죠.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진주만 공격이 그랬고 911 사태가 그랬고, 위기는 대중의 의식을 흔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대중의 의식을 흔들어서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가기 너무 늦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경로 수정이 어렵다는 거죠. 너무 늦으면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본인이 원하는 것을 믿고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에 대해서 유일한 답, 그게 지금 미국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치료법은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안일한 영국을 대담하게 만들고 세계를 딱 그 묶었고요. 전쟁 당시에 에브라함 링컨도 그 연방을 함께 지켰고, 로널드 레이건은 불안감에서
우리를 막 그 흔들었고 미국 사람들을. 레흐 바웬사 그 폴란드 대통령은 철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 무브먼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무장을 하지 않는 그 비폭력, 그 진실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현실에서 최후에는 이긴다는 영감은 줬잖아요. 요즘에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는 미국이 너무 위험한데 오시겠습니까? 대피시켜드리겠습니까? No, 라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탄약이 필요합니다. 그런 놀라운 용기의 표현으로 정말 그 진짜 캐릭터 같은 것을 보여줬다. 그 국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로 나이스한 사람이다. 정말 진정 나이스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는 부정하고 이렇게 뭐 디나이얼 같은 거 하고 기만하고 불신하고 하는 국가적인 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병폐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이 병을 계속 키워서 먹여 살릴 겁니다. 병을 키워서 먹여 살려서 결국은 그 구제불능으로, 치료불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국가를 구제불능 상태로 빠뜨릴 겁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의회 특히 실망스럽습니다. 의회가 하고 있는 일, 워싱턴을 이렇게 보면은 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 격언을 보여주는 게 지금 워싱턴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진실의 뒤에서 우리 미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지금 바이든도 아니고 그 트럼프도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경쟁력이 있는 경험과 지혜가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공통적인 이런 그 현실에서 나라를 묶을 그 캐릭터와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주시해야 됩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윈스턴 처칠, 로널드 레이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캐릭터가 있는지를 주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주시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를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선생님과 간호사, 신부와 랍비, 사업가와 그 밖에 경제인,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이를 차곡차곡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고 하는 것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불만과 분노는 이겨야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리더십, 누가 이걸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밋 럼니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 잡지 애틀란틱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며칠 동안에 그 홀세일 가솔린 그 선물 가격, 미리 거래되는 그 선물 가격을 보면은요, 6월 9일이 가장 높았답니다. 뭐 갤런당 얼마였는데 그 뒤에 15%가 6월 9일 이후에 15%가 내려가서 선물 가격이 그 3달러 69센트라고 하거든요. 지난주에 그 소매 가격은 3%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홀세일 그 내려가는 이 가격 하락을 감안을 하면은 몇 주일 안에 갤런당 30센트 정도는 내려갈 것이다. 그럼 뭐 연방 그 가솔린 세금 18.4센트잖아요. 이건 뭐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그런 것에 비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거고요. 지금 일리노이 주에서 관계 당국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어제 총격 사건을 일으킨 뭐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그 서스펙트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스펙트가 맞겠죠. 그 서스펙트는 몇 주일 동안 어제의 그 사건을 준비를 했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관련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겠는데 요즘
한국의 변화 같은 것을 미국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전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정치권에서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생각할 때 한국의 그 정치권의 변화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뭐 그 비대위원장이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게 거부돼서 젊은 청년이 뭐 안 됐다. 이쪽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가 그 과거에 오래전에 무슨 접대를 받았는가 아닌가 해서 지금 그 경찰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젊은 사람 정치인과 연관되면 박지원, 이준석 이 정도가 그 많이 그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내용을 보도를 했느냐면은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그 당선된 것이요. 이것은 또 미국과도 나이를 비교해 볼 수 있고 해서 전하는데 한국은 뭐가 변하면 미국과는 달리 무척 빨리 변하잖아요. 그 같은 변화. 그런데 시작은 그런데 이게 조금 힘들다 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정치권의 변화예요. 미국보다 나이가 더 어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지금 제목 자체가 젊은 피가 정치에 입문하자 오랜 장벽이 여기저기서 이것저것을 막고 있다. 새로운 법은 지방정치, 로컬 정치에 참여하도록 젊은이들 허용을 했는데 회의론이 있고 젊은이가 뭘 알겠어? 문화 장벽 그리고 오래된 그 정치 그 자체 때문에 뭐 공천 등 문제 등으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필리핀, 인도, 일본 또 태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 그 상황에 연령 제한이 25살, 홍콩과 싱가포르는 21살, 대만은 23살, 미국은 연방 상원의원은 30세 이상, 그러니까 하원의원은 25세 이상, 그리고 이제 10대들이 가끔 뭐 로컬 선거 나오는 데 있잖아요. 지방선거니까. 시의원이라든가 독일을 포함한 또 몇몇 국가에서는 18세만 되면 이제 그 전국 레벨의 정치인 선출의 선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직자 출마 최고 연령을 25살에서 18살로 낮추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6월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이 사상 최대인 후보자가 416명인데 2018년보다 거의 배네요. 238명이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4,131명이 이겼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24살 미만이었고 뭐 이 가운데서 19살도 있고 국회의원 뭐 이런 뭐 많은 그런 것들을 아무튼 18살로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예를 들은 사람이 정성훈 씨라는 이분도 뭐 지역시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금요일에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전에 50대, 60대 정치인이 지배하는 정치 생태계, 기금 마련도 아주 힘들고요. 뭐 빚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그 같은 어려움 또 어린 사람들은 글쎄요. 사람마다 어린 기준이 다르지만 경험이 없고 속기 쉽고 뭐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서 니들이 뭘 알아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력도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말 거야 하니까 이제 또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기도 어려워지고 당마다 약간 그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 노웅래 국회의원 얘기를 합니다. 오랜 동안 그 유교 문화에 젖어 있어서 정치는 어른이 하는 것이다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그 노웅래 의원이 나이 낮추는 캠페인을 했고 또 일부 의원들은 아예 나이 제한을 없애야지 된다. 그리고 1960년도에 투표를 뭐 20세부터 하게 했다면 뭐 그 투표권과 마찬가지로 이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연령도 그 정도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요.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1987년도 학생들이 주도하는 민주화 시위와 관련이 있어서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2005년도에 19살로 낮췄다가 2019년도에 다시 18살로 낮추는 법을 승인은 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뭐 97세대로 그 당 대표의 그 이재명 후보에 대적해서 어제까지는 선언은 했나요?
했나요? 한다는 이 박주민 의원도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꼭 뭐 정치가 그런 수준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의원에 선출된 이분이 경상남도 양산 그 시의원에 선출된 분입니다. 당 간부와 얘기하는 게 막 머리를 벽에 두드리는 것과 같았대요. 그런 것. 기금모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고 해서 본인이 청소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중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어리다는 이유로 그렇다면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것. 그리고 또 어떤 당선자는 네가 너의 능력으로 당선된 게 아니라 누가 당에 능력 있는 사람이 너를 그렇게 뒤에서 봐줬잖아 해서 이미 이제 무슨 소송까지 들어갔고요. 당선자인데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정치에 뛰어들기는 하지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뉴스 전합니다. 네, 나토 대사들이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는 어떠한 또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되는 거고, 그러나 아직도 모릅니다. 터키가 일단 오케이 했지만 또다시 그 반기를 들 수도 있고 뭐 한 몇 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하고요. 이 WNBA의 스타인 브리트니 그리너가 2월 달에 미국의 마리화나 오일과 그 기구를 가지고 들어가다가 러시아에서 체포돼서 구금됐잖아요.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원히 러시아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는 편지였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